네, 안녕하세요. 클래스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수업에서의 퀴즈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신 다음에 만들기 퀴즈 과제. 이건 뭐냐면요. 과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나 막 숙지들을 올릴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옵션을 많이 열어놓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퀴즈 과제는 간편하게 학생들에게 퀴즈를 낼 때 이제 에,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게끔 어, 만들어 놓은 이제 항목인데 뭐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뭐 과제 낼 때 똑같이 과제로 써 있긴 하지만 하나 다른 게 자동으로 퀴즈가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게 블라인크 퀴즈라고 해서 이제 설문지인데요. 요 설문지 기능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괜찮거든요. 네. 이게 처음 들어가면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몇 번 만져봐야지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설명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정도만 아신 다음에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 퀴즈 구글 폼즈라고 합니다.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퀴즈 안내상 퀴즈 풀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 부여하는 방법은 저번에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이 퀴즈를 만드는 방법만 저희는 이제 할게요. 자, 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이 이제 창이 열립니다. 네,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구글 문서처럼 이번에는 블랭크 퀴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뭐 퀴즈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교과서 1과 퀴즈 이렇게 쓰시면 네, 사실은 여기서 쓰면 더 편한데 교과서 1과 퀴즈 여기서 요 제목 자체에서 수정하시면 바로 여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설문지 설명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설문지의 기능도 있고 퀴즈의 기능도 있는 거라서요. 네, 설문지 설명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퀴즈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퀴즈를 모두 풀어주세요 정도 이제 어떤 그 지시사항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첫 번째 문제, 여기 untitled question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제 뭔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딱 봐도 뭘 써야겠어요?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네. 진성고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 이름은, 네,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답을 만들어야겠죠. 실제, 여기 답안 보이시나요? 답안을 클릭하시면, 잠깐 좀, 요거를 이렇게 수정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네. 답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고야, 실수했네요. 잠시만요. 음, 어디를 클릭해야 하냐? 아닌데. 네. 다시 할게요. 자, 이름을 했을 때 이름을 써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선다형 문제를 만들 때, 객관식 문제를 만들 때의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객관식 질문이라고 써 있는 이 항목을 보시면 역시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포맷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시면 여기 단답형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단답형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답안 정답적 써있죠?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홍길동. 제 이름 쓸 줄 알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주시면, 네, 이 정답은 홍길동인데, 학생들은 요거 못 봅니다. 네, 제가 지금 교사로서 정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 여기 미리 보기를 이제 문제를 만드시다가 실제 내가 만든 문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상단에 눈 표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 쓰면 틀리겠죠. 네. 자, 일단 다시 끄시고, 네, 나가기. 치고 자,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1번 문제의 배점을 나는 다시 할게요. 네, 여기
답안 아까 썼었는데 배점은 지금 0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배점을 나는 이거 한 문제 맞추면 1점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요 화살표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배정하시면 됩니다. 1점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1점으로 세팅된 거 보이시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요 필수라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지금 이게 해제가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다시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필수 항목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제해 놓으면 학생들이 요거 답을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안 푸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얘를 반드시 풀어야만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 간단한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들어야겠죠. 네, 딱 그죠. 네, 무슨 문제 만들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아까는 단답형이었는데 객관식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옵션 1번 돈, 네, 2번 사랑, 네, 3번 명예 했을 때, 그리고 답안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건 추가하는 것마다 추가됩니다. 네, 그 경우 네, 그리고 네, 5번은 네, 뭐랄까요? 아무거나 그지?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추가하는 것만큼 이렇게 선다형 문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안을 선택하시면 또 네, 여기서 이게 준수물 네, 그 경우 했을 때 네, 점수도 역시 네, 1점 이렇게 배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시 이제 여기 빨간색 표시는 뭐냐면 아까 다시 이거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필수로 됐죠. 이거 다시 해제해 볼까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문제 클릭해 볼까요? 없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빨간색 표시는 필수인 문제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도 필수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 필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 설정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이걸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일단은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일반 프레젠테이션 퀴즈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퀴즈를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친구가 두 번, 세 번 답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퀴즈 결과를 수합했을 때 홍길동이 10번 응답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여기 일반의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이라고 보이죠? 이거 클릭하시면 학생은 한 번밖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한 애들이 지들끼리 이제 지들끼리 좀 그렇죠, 네. 학생들끼리 이제 뭘 좀 찾아본다든지 혹은 문제를 보고 난 이후에 뭐 수정 답안을 이렇게 알아서 쉽게 얘기해서 컨닝을 해서 문제의 답을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 기능을 선택을 하면 수정을 또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근데 여기는 선택을 안 해놓은 상태는 한번 제출하면 다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요 두 가지, 요 신성 하이스쿨의 하위 조직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신성 하이스쿨의 아이디로만 들어와야만 퀴즈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한 번만 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제출을 하고 나면 끝!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퀴즈라는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퀴즈로 원래 만들어진 그 설문지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 해제하시면 안 되겠죠. 네, 퀴즈로 만드셔야겠죠. 자, 그리고 성적 공개 정도는 알려드릴까요? 제출 후 바로 공개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제출 버튼을 누른 순간 자기 점수가 바로 떠요. 너는 2점, 너는 빵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검토 후 공개라고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이 그 퀴즈에 쓰여진 답들을 확인한 이후에 점수를 개별적으로 다시 부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를 설정하시면 학생들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를 냈을 경우에 해당되겠죠.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냈을 경우에 선생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점수를 재부여하시고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이게 방식을 택하는 경우고요.
지금은 어려우시니까 다 객관식만 내세요. 그래서 제출 후 바로 공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 드라이브에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써있죠. 네, 끄시면 돼요, 그냥. 네. 여기는 블락은 퀴즈지만 다시 클릭하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퀴즈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를 만들어서 똑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과제 만드시면 학생들에게 퀴즈가 배부가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뿅 네,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이제 퀴즈만 만드는 거는 뭐 퀴즈만 만들 수도 있는데 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같이 설명드릴까요? 퀴즈를 보긴 보는데 입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은 퀴즈만 만드는 것만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